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블록체인 강의 시리즈 이더리움 2.0과 관련된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더리움 2.0이 나왔다는 것은 1.0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1.0, 1.0이라 굳이 표현하는 건 아니고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몇 차례 바뀌긴 했지만 큰 틀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2.0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강의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한계점을 얘기를 하지만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확장 가능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정말 이제 심각한 것이 원래 이더리움이 나올 때부터 전 세계의 컴퓨터가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거래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이 계약에 묶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막상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가 적어가지고 너무 느리고 너무 그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실제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속도인데 보통 이제 초당 거래 TPS 트랜잭션 퍼 세컨드로 계산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한 초당 7건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맥스입니다. 그보다 좀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이더리움은 초당 한 15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2007년에 한 달 정도 측정을 한 데이터인데 대체로 5에서 한 8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한 6, 7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초당 보통은 한 6개, 7개 처리한다. 이 정도 얘기고 그런 비트코인하고 진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크립토키티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그 고양이를 변종을 시켜가지고 자산으로 만들고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임이었는데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뎁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나와서 거래가 시작하자마자 나름대로 좀 요동을 치더니 이게 이제 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지 않고 이제 큐에 걸려 있는 건데 보시면 2일, 3일, 4일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의 거래가 밀립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웃긴 게 인터넷에 게임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전체가 마비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더리움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제3세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처럼 이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기술들을 선을 보였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이드 체인을 이용한 플라즈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드가 모든 걸 다 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도록 샤딩이라든지, 이 오프체인에서 새로운 체인, 사이드 체인하고 좀 비슷한 방식인데 거래를 미리 트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든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분 증명으로 바꾸자. 이런 것까지 이거 캐스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까지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더리움 2.0을 하면서 이런 것들의 상당수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큰 로드맵을 발표한 게 이더리움 2.0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3세대 블록체인 하는 쪽은 아무리 그래 봐야 이더리움의 한계가 명확하니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다면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저변이 워낙 넓어서 진화 확장을 통해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타임라인 스케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고려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컨센서스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에서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10년이 되도록 뭐 굉장히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POW, Proof of Work를 쓰고 있는데 이 이름에 좀 문제가 좀 있죠.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POW야, POMW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기계가 일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POW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면은 어, 더 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는 리퀘스트 사이더에서 약간 어렵게 만듭니다. 약간 어렵게.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거래를 처리하겠어, 뭘 하겠어,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저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킹을 하려고 하면 해킹 비용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어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용하는 쪽에서도 어려우면 절대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제 이게 POW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음, 이때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쉽게 그 독점 시장을 가질 수 없도록 한다. 뭐, 이거를 갖다가 그 목표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인센티브 같은 걸 가져가는 구조는 랜덤하게 확률 싸움에 의해 가지고, 주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해킹하는 비용은 크게 증가를 하고 그에 비해서 시스템은 공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은 컨센서스를 잘 이루고 시스템 전체 네트워크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POW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해시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의 일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조금씩 다르죠.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 이제 컴퓨터 자체에 대한 경쟁을 시키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그 거래를 기록화가 있는 노드들이 자기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는 구조고요. 이게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투입해야 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이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컴퓨팅 파워와 전기를 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텍스를, 어떻게 보면 그 가끔씩 운 좋게 떨어지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그 블록 리워드 때문에 참여를 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알고리즘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용 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마이닝 풀이 생기면서 중앙 집중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 마이닝 하는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이제 전기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약 미국의 한 200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이더리움 채굴 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사용은 뭐 당연하게도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제 소비가 많아지니까 이건 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지분증명이라고 부르는 캐스퍼가 등장을 했고요. 캐스퍼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2.0에서 이게 이제 통합되면서 로드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향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심지어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두에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통해 ICO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시당초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튜링 프로그래밍 언어 방식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해킹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지를 만들어 준 거다. 그래서 DAO 해킹 사건도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는 새로운 컨센서스 알고리즘 그리고 확장성과 속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더리움 2.0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잘 해결될지 좀 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